자, 2025년 12월 30일부터죠. 북한의 노동신문이 무려 55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소식으로 오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970년에 중앙정보부가 접근을 막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죠.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같은 곳에 가면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앞으로는 일반 도서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노동신문뿐만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을 포함해서 북한 웹사이트 한 60개 정도 이 온라인 차단도 해제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차단한 이후로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에 향한 창문이 활짝 열리는 셈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게 과연 안전하기만 한 일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 통일부 차관이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리고 대결과 단절이 아닌 이제는 한 번 더 평화 공존을 위한 화해와 개방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조치다. 이렇게요. 의도는 알겠습니다. 대북 정책 기조를 이제 대결해서 화해 협력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들이 직접 북한의 현실을 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요? 네, 이 법이 여전히 북한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남북 화해나 협력은 어렵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점이요? 아니, 정부는 노동신문을 봐도 괜찮다고 문을 열어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베베로 합법인데 동시에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순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법리적인 함정이죠. 어느 날 공안기관이 당신이 노동신문을 읽은 것은 북한을 찬양 고무한 행위다라고 그냥 해석해버리면요. 그럼 언제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표적 수사를 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걱정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권이 바뀌면 법 해석의 기준도 달라지는 걸 저희가 여러 번 봤으니까요. 실제로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였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요. 남북 교류를 위해서 북한 인사를 만났던 진보통일 인사들이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같은 행위인데도요? 네, 정권에 따라서 이게 합법적인 교류가 되기도 하고 국보법 위반이 되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짓는 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노동신문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당연히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 1일에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했군요. 네,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이 법률적인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정보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자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법률이 존재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책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게 오늘 자료의 정보인 셈이네요. 맞습니다.